나의 죽음은 나의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고통 없이 평화롭게.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의식도 없이 누워있거나 극심한 통증 속에서 매일 밤 죽음을 갈망하거나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게 두려워 식사조차 거부하는 노인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죽음의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찬성 여론은 82%를 넘어섰고 스위스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거운 질문 앞에 함께 서보려 합니다. 나의 죽음은 정말 나의 것일까요? 왜 우리는 존엄사를 원하는가? 서울신문의 최근 기획기사 나의 죽음은 나의 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A씨는 매일 밤 통증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모르핀도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말합니다. 제발 이제 그만 보내달라고. 하지만 한국의 법은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고통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간병살인 통계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간병살인 사건은 연평균 30건 이상. 가족을 사랑했기에 더 이상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80대 어머니를 간병하던 50대 아들이 베개로 어머니를 눌렀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울먹였습니다. 10년간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포가 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거노인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차라리 깨끗하게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병원비가 부담돼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존엄사를 원하는 이유는 철학적 담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의 현실입니다. 스위스, 아름다운 알프스의 나라이자 죽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이 권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자살 관광. 대표적 조력자살 단체 디그니타스에는 매년 수백 명의 외국인이 찾아옵니다. 한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난 10년간 최소 수십 명의 한국인이 스위스로 마지막 여행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용은 약 1만 유로, 우리 돈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4년 스위스는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안락사 캡슐 사르코입니다. 캡슐 안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스가 채워지고 약 5분 안에 의식을 잃고 10분 내 사망에 이릅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하지만 첫 사용자가 나온 직후 스위스 검찰은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죽음의 산업화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캐나다는 2016년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됐지만 점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충격적인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61세 여성이 조력 사망을 선택한 이유가 적절한 주거지를 찾지 못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아니라 빈곤 때문에 죽음을 택한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조력 사망이 도입된 후 완화 의료 병상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락사가 있는데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이것이 조력 존엄사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자기 결정권과 생명 존중 사이, 존엄한 죽음과 죽음의 산업화 사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찬성과 반대, 그 팽팽한 줄다리기. 2022년 안규백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조력 존엄사법. 하지만 지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82%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죽음에 가장 가까운 세대가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 나의 죽음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면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옵니다. 말기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은 매일 환자의 고통을 목격합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반대 측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는 생명은 신성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조력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부는 완화 의료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통 완화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존엄사 논의 전에 의료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려는 바로 사회적 타살의 위험입니다. 캐나다 사례처럼 경제적 이유로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자발적일까? 할머니, 이제 그만 편히 가시는 게 어때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은 정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죽음은 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조력 존엄사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도울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완화 의료 시스템의 확충입니다. 한국의 호스피스 병상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통증 관리, 심리 상담, 영적 돌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간병 지원 시스템입니다. 가족이 간병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경제적 부담으로 선택지가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노년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늙음이 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한 단계임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 충분한 상담과 숙려 기간,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아니라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 나의 죽음은 나의 것이지만 그 죽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시스템입니다. 스위스로 떠난 한국인들.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고통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존중받는 노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법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무거웠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